안녕하세요. 목적에 맞는 상품 기획으로 마케팅 효율 끌어올리기. 오늘 이 강좌를 맡게 된 한대석입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2006년부터 23년까지 패션 브랜드 상품 기획팀에서 근무를 했고요. 컨버스, 나이키, 스케쳐스, 또 K2, 아이더, 마지막에 이제 블랙야크까지 히트 아이템 여러 개를 만들면서 상품 기획을 했던 사람입니다. 상품 기획뿐만 아니라 상품 기획을 통한 브랜딩까지 같이 맡아서 했었던 이력이 있고요. 2010년부터 드림크루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년 5월 7일 신문인데요. 네, 티셔츠 브랜드 드림크루를 만들었던 이야기고, 제가 이제 K2 다닐 때 등산화 전문가로서 전하는 노하우, 그래서 신문 기사에 났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블랙야크에서 이렇게 아이유 착장했던 히트 상품을 만들고 퇴사를 해서 지금은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드림크루는 어떤 거를 하는 회사냐, 이거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는 상품 기획을 통해서 브랜딩 지도를 그려주는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의 전략 기획을 하고 브랜딩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브랜드가 만들어지게 되고 여러분들의 사업이 어떻게 하면 브랜딩 관점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세미나를 하고 코칭을 하고 네트워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강의를 같이 듣고 있고, 소규모 회사들은 찾아가서 강의를 하기도 하고, 또 1대1 전략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 비즈니스 방향들을 같이 논의하기도 합니다. 18년 동안 아무래도 상품을 만들고 전체적인 사업 계획을 담당하면서 기업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지게 되고 또 소비자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지게 되는지를,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녹여서 이 부분들을 잘 설명하고 또 전략을 짜고 이렇게 같이 가는 방향까지 지도를 그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AI 툴과 접목을 해서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좀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방법, 눈에 보이게, 그냥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통계적으로 어떻게 되고, 경쟁사는 어떻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를 눈에 보이게 지도를 만들어 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오늘 교육의 목적은, 누구를 위한 교육이고,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확실히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굴 위한 교육이냐면, 나만의 상품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상품을 잘 만들 수 있는데 이 상품을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혹은 사업을 하면서 지금 도대체 뭘 해야 될까?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하면서 뭘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오늘 교육을 마련했고, 궁금한 것들이 생기시면 이 영상의 댓글이라든가 저희 오픈 카카오방에서 충분히 나눌 수 있으니까 그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 상품 기획이 브랜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상품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구나, 소비자가 우리 상품을 그냥 사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알게 되시는 시간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상품 목적에 맞는 마케팅 지도 어떻게 그려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약간의 지도를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대가 되시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인트로, 그리고 상품 기획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비즈니스 지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아우트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할게요. 저는 왜 이 강의를 개설을 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브랜드가 하는 일이 있거든요. 1대1 컨설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업을 정말 정밀하게 타겟팅해서 사업이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들을 정해드립니다. 근데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꺼번에 이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이야기를 할 때 충분히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의를 개설하게 됐고,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품 기획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기획을 통해서 브랜딩을 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의 비즈니스 지도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네, 시장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상품을 만듭니다. 그 상품을 만들었으니까 알려야 되겠죠. 마케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케팅을 해서 영업을 해서 팔고 판매된 고객들에게 피드백을 받아요. 어떤 불편함이 있나요? 쓰시는데 어렵지는 않으셨나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제품 개선을 하죠.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나면 제품 개선된 걸로 새로운 트렌드가 있는지 조사를 하고 다시 상품을 만듭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시장 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고 시장이 반응이 있는 거라면 상품을 만들어서 마케팅을 하고 영업을 하고 고객 피드백, 제품 개선. 혹시 이렇게 사업 계획이 잘 세워져 있으신가요? 어때요? 이렇게 사업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시장 조사도 제대로 했고 내 상품도 확실히 만들었고 마케팅하는 방법도 알고 영업도 잘해서 잘 팔고 있다. 물론 이거를 완벽하게 하셨다면 이 자리에 안 계시겠죠? 네. 하지만 이 지도 한번 기억해 주세요. 시장 조사, 상품 만들기, 마케팅, 영업, 고객 피드백, 제품 개선. 네. 우리는 지금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보여드린 것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행위예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시대가 변했지만 우리가 하는 경험들은 다 과거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답습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인수인계라는 과정을 통해서 선배들에게 뭔가를 배우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 일에 적용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 지금 시대에 맞는 비즈니스 지도가 뭔지를 몰라요. 이건 새로운 거고 누구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지를 몰라요. 모르니까 시행착오가 있어야 되고, 근데 그걸 두려워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하는 거에만 몰두를 하게 됩니다. 그냥 한 기업의 부서면 상관없어요. 내가 잘하는 것만 몰두하면 되니까. 그게 시스템이니까. 하지만 우리는 기획부터 영업부터 마케팅부터 고객 관리까지 혼자 다 해야 되는 1인 기업, 또 대표이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것만 몰두할 수가 없는데 자꾸 힘드니까 내가 잘하는 것에만 몰두를 하게 됩니다. 또 내가 판매하는 상품과 사랑에 빠지게 돼요. 보통은 물건 만드는 거에 몰두를 하세요. 상품을 만드는 거에. 예를 들어서 학원이면 내가 가르치는 거를 잘하면 되겠지. 그래서 가르치는 거에만 열중을 합니다. 아니면 물건을 만드는 거. 어떻게 하면 이게 기술적으로 더 좋은 기술을 가질 수 있을지, 가벼워질 수 있을지, 이뻐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만 몰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판매하는 상품과 사랑에 빠지는 오류를 범하게 되죠. 이게 어떠한 문제가 되는지 이따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밖에도 우리가 혼자 또 대표이사로 일을 하다 보면, 대표로서 일을 하다 보면 그 밖에도 수많은 실패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서칭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있느냐. 1인 기업이 실패하는 10가지 이유. 완벽을 추구하다가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여기에서 그냥 실패인 거죠. 그리고 계획을 올바로 세우지 못합니다. 그냥 당장 지금 닥친 것부터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계획에 맞지 않는 일이 생기더라도 그걸 처리하느라 시간이 다 가는 거죠. 그리고 1인 기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이 사업을 하는데 매우 방해적인 요소가 되죠. 1인 사업이다 보니 돈이 부족하시겠죠. 네. 그리고 내가 발견할 수 있는 시장의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렇다 보니 그냥 조그만 거, 다음 단계만 잘하면 되지 뭐. 다음 단계만 잘하면 되지 해서 큰 그림을 그려볼 줄 몰라요. 그리고 너무 많은 거를 또 욕심이 많으신 분들은 한 번에 하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고객에게 모든 걸 다 해주려고 해요. 어쩌다가 한 명만 걸려라. 이런 심보인 거죠. 하지만 이거는 아마 나중에 알게 되실 거예요. 얼마나 효율이 없는 것인지. 그리고 마케팅 능력이 부족합니다. 결국엔 그래서 마케팅 공부를 열심히 하게 돼요. 마케팅. 상품 공부하다가 마케팅 하다가.
그러다가 시간은 계속하고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까 시작하지 못하고 돈을 못 벌고 힘들고 이 과정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지도를 분명히 그려야 돼요. 내가 이 단계에서는 뭐를 해야 되고 저 단계에서는 뭐를 해야 되는지 오늘 그 그림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가요? 네. 앞서 설명을 드렸어요. 시대가 변하고 있다고. 네. 예전 산업화 시대에는 상품보다 고객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을 만들기만 하면 판매가 됐습니다. 이때는 광고고 홍보고 다 필요 없었어요. 상품이 있기만 하면 팔렸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네, 상품을 만들겠다고 다들 공장으로 뛰어들었겠죠. 그렇게 해서 상품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상품 간의 기술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이걸 기술화 시대라고 부르는데 기술 우위의 시대가 와요. 어떤 기술이 더 좋기 때문에 내 물건을 사주셔야 돼요. 이 기술이 나는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내 물건을 사주셔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모두가 기술에 열중을 합니다. 기술 개발, 기술 개발, 좀 더 좋은 기술 개발, 기술 개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다 보니 이젠 기술이 평준화가 됩니다. 너무 좋은 기술은 너무 비싸서 못 구매하고 이 정도의 기술이면 이 정도의 가격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가격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아, 이 정도의 기술이면 충분해. 그러면 저렴해지자, 저렴해지자. 좀 더 저렴한 걸 사야지. 어차피 똑같은 기술이라면 저렴한 걸 사야지. 그렇게 되다 보니 이제는 무료를 경험하는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들 온라인 게임, 휴대폰 게임 다 무료로 다운받으시잖아요. 어플 개발하는데 수천만 원, 수억씩 들었지만 그거 다 지금 무료로 다운해가지고 무료로 사용하시잖아요. 물론 더 좋은 기술을 쓰려면 돈을 내야 되겠지만요. 지금은 기술이 너무 상향 평준화되어 있어서 이제는 웬만한 물건들은 무료로, 웬만한 기술들은 무료로 사용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가격 전쟁이 시작이 된 거죠. 여기서 또 한 번 시대가 변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기술과 정보들,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정보가 너무 많아진 게 문제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나에게 맞는 상품을 소비하는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 눈에 걸리는 거, 이게 제일 좋은 거든 아니든 상관이 없는 거죠. 이게 나한테 맞는 거면 되는 거예요. 최신형 휴대폰을 샀어요. 근데 내가 거기에서 사용하는 100가지 기술 중에 두 가지만 쓴다면 내가 굳이 200만 원을 내면서 최신형 휴대폰을 사야 할까? 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기술은 점점 더 좋아지고. 근데 그 기술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라는 가치의 소비의 시대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나에게 맞는 상품을 소비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제품이 정말 최고의 기술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 고객에게 맞는, 나에게 맞는 상품이 나한테서 만들어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시장 조사를 합니다. 상품을 만들고요, 마케팅을 해요.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업을 합니다. 고객 피드백을 받고 제품을 개선해서 시장 조사를 합니다. 자, 이 과정을 반복하는 비즈니스의 지도가 이제는 효과가 있냐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효과는 비용 대비 성과예요. 근데 우리는 비용이 그리 많지 않은 사업가라는 거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비즈니스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기업에서 일했던 방법으로 그게 옳은 줄 알고 선배들이 경험한 그 방법으로 그냥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 상품을 만들면서 시장 조사를 합니다. 아, 내 상품, 나는 이런 걸 잘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팔 거야. 나는 맛이 엄청 좋은 떡볶이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 맛으로 승부할 거야.
그리고 마케팅을 막 해요. 그러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 시장을 잘 모르니까요. 그리고 영업하는데도 너무 힘들죠. 마케팅하는데 돈을 너무 많이 쓰기도 했고, 고객 피드백,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몰라요. 너무 중구난방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비즈니스 지도, 이제는 효과가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돈 많으시면 하시면 돼요. 돈으로 마케팅 뿌려가지고 전 국민이 다 아는 브랜드 만들면 되니까. 그 정도 없다면 이 비즈니스 지도는 틀렸습니다. 이 비즈니스의 지도는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시장 조사할 때도 돈 들고요. 상품 만들 때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기술을 우위를 잡아야 되니까. 마케팅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야 되죠. 영업, 조직도 어마어마해야 될 겁니다. 마케팅을 그 정도 쏟아부었으면 우리가 이익을 내려면 얼마나 많은 영업 인력이 있어야 되겠어요. 고객 피드백 마찬가지고요. 제품 개선하기 위해서 또 돈을 엄청나게 써야 됩니다. 다 돈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효율이 안 나죠. 그래서 그걸 좀 줄여봤어요. 먼저 컨셉팅을 합니다. 비즈니스에 컨셉팅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사람들을 마케팅으로 모읍니다. 컨셉한 사람들, 내가 모을 사람들만 타겟팅해서 모아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안에 있는 니즈가 공통적으로 발생을 해요. 필요한 게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자연적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니즈가 생기고 정말 그게 필요한 거라면 니즈가 원추로 바뀌어요. 원해요. 필요합니다. 그런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면 판매의 에너지 자체가 적게 됩니다. 필요한 상품을 만들었으니까. 사람들을 모으는데 컨셉을 잘 잡아서 그 사람들을 모으면 필요한 니즈가 비슷해지고 상품을 만들 때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죠. 그리고 판매를 하고 고객 관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로 확장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나의 상품을 목적에 맞게 컨셉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상품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 지도 안에서 우리 상품이 목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 비즈니스 지도 안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판매가 될 수 있을지를 설계한다는 내용입니다. 나의 상품을 목적에 맞게 컨셉팅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품 기획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상품 기획이 다 이 방법으로 해야 효율적입니다. 그렇다면 상품 기획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상품을 구성할 때는 반드시 세 가지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단 한 가지만 구성을 한다면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지도, 처음에 시장 조사를 하고 상품을 만들고 마케팅을 하는 지금 모든 상품들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마케팅 대행업자들만 신이 났죠. 돈을 어마어마하게 써야 되는 거니까. 우리 안에 그 지도가 없다면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반드시 세 가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상품을 만들 때는 반드시 세 가지로 구성을 해야 된다. 첫 번째, 맨 아래 미끼 상품입니다. 이 미끼 상품은 말 그대로 미끼를 하는 상품이에요. 고기 잡을 때 미끼를 던지듯이 우리 고객들을 우리에게 불러들이는 역할을 하는 상품입니다. 얘의 목적은 트래픽 확보예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모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 거죠. 두 번째, 캐시카우 상품입니다. 이 캐시카우 상품은 우리로 하여금 영업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상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프리미엄 상품입니다. 이거는 브랜드로서의 포지셔닝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상품입니다. 이 세 가지로 반드시 상품을 구성하고 비즈니스를 시작해야 돼요. 캐시카우 상품이 미끼 상품이 될 수는 없는 건가요?
프리미엄 상품이 캐시카우 상품이 될 수는 없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면 안 되는지, 이게 왜 합쳐지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미끼 상품입니다. 만약에 식당이라면 오늘의 메뉴 6,000원짜리 메뉴로 들어오게 할 거예요. 미끼 상품의 역할은 뭐예요? 네, 오늘의 메뉴의 역할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들어와서 우리 음식점의 자리를 채우는 거. 오늘의 메뉴가 돈이 많이 남을까요? 물론 남을 수 있죠. 하지만 오늘의 메뉴로 남지는 않겠죠. 싸게 팔아서 오늘의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원래 보통 10,000원 되는 가격을 오늘의 메뉴를 통해서 6,000원에 팔 테니까 통일시켜서 식자재 값을 낮추기는 하겠지만 예, 사람을 불러들이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가게의 상품의 맛을 본다면 이 집 맛있는 집이네. 그러면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가 뭐지? 라고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번에 올 때는 꼭 시그니처 메뉴를 먹어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미끼 상품입니다. 그리고 오마카세 같은 프리미엄 상품이 존재해야 이 집은 요리사가 호텔 셰프 출신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 오마카세 메뉴도 만들어 놓는 거죠. 화려하게 포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식당의 맛에 길들여진 사람은 저 오마카세를 먹어보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의 메뉴로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우리 브랜드를 경험하게 해서 시그니처 메뉴를 반드시 먹어보고 싶게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냥 단순하게 싸게만 팔면 안 돼요. 이야기를 다시 할게요. 시그니처 메뉴, 그리고 시그니처 메뉴가 마음에 들었다면 오마카세도 먹어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게 순서죠. 그래야 한 사람이 적어도 3번은 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마카세까지 먹었다면 이 사람은 벌써 우리의 팬이 됐을 겁니다. 두 번째, 옷가게예요. 시즌 세일을 합니다. 30% 세일 해서 들어와요. 그것만 사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있죠. 하지만 그걸로 우리 브랜드를 경험을 한다면 새 시즌 상품이 나왔을 때 우리 제품을 구매하겠죠. 신상품으로. 그리고 우리 브랜드를 나타내는 옷, 한정판 상품이 있다면 그것도 브랜드 값어치를 느끼고 경험했다면 구매를 하겠죠. 미끼 상품으로 들어왔다가 그게 마음에 들고 경험을 하게 된다면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돈을 벌어주는 캐시카우 상품으로 넘어가죠. 넘어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프리미엄 상품까지 경험을 할 수 있게 이 모든 과정이 지도가 그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료 강의를 해서 여러분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저는 1대1 컨설팅을 해줘요. 여러분의 문제는 이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품을 이렇게 구조화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 구조화가 왜 안 되냐면요. 이런 거 때문이에요. 이야기를 해보니까 대표님의 생각 중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해결점이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컨설팅을 해드리면 대부분은 만족을 하세요. 왜냐하면 정말로 명확해지거든요.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들, 상품을 목적에 맞게 기획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비즈니스 설계도, 비즈니스 지도를 짜면 할 일이 명확해진다. 이 부분을 무료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떤지 너무 궁금하실 거예요. 내 상품은 그렇게 돼 있나? 이게 확장되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지? 단순히 1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만 적용되는 건가? 궁금한 것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DM을 보내시거나 카카오톡을 한다던가 메신저를 보낸다던가 연락을 한다던가 하시겠죠. 그리고 진단을 받고 싶어지시면 1대1 컨설팅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문제점들을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들을 들어보면 또 내용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고객들도 찾아지게 되고 그 사람들로 분명하게 다가가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비즈니스 지도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음 스텝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보다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 마케팅을 더 활발하게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영업을 좀 더 활발하게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다른 것들. 그 비즈니스 패키지를 이제 구매할 수도 있게 되겠죠. 이 모든 거는, 이 모든 과정이 다 만족스러웠을 때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미끼 상품과 캐시카우 상품, 프리미엄 상품 이 세 가지는 언제나 하나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 연결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상품은 각자이지만, 가격도 다 다르지만, 이게 하나의 경험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가격도 이렇게 달라요. 무료 강의, 뭐 아니면 5만 원 정도 받는 강의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궁금해지면 저의 컨설팅은 100만 원. 그리고 더 커지면 프리미엄 상품은 1000만 원.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은 이거를 하신다는 거죠. 지금도 돈을 지불하고 해결점을 찾고 비즈니스의 지도를 그려서 만족하면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분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상품의 목적, 구성,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냥 요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저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미끼 상품이라고 미끼만 하고 끝나고 우리 캐시카우 상품으로 넘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퍼다 주고 끝나는 거예요. 내 시간과 노력 다 끝나는 겁니다. 반드시 프리미엄 상품으로 넘어오게까지 해야 팬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미끼 상품은 트래픽 확보용이에요. 그래서 광고도 하는 거고, 웹세미나도 하는 거고, 전단지도 돌리고, 이북도 만들고, 유튜브도 하고, 세일도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죠. 여기서 끌어모아서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다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이게 반드시 세일즈, 우리에게 영업이익을 갖다 주는 상품으로 판매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 경험한 모든 경험들이 우리 브랜드를 경험하는 경험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비즈니스 패키지까지 넘어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설계가 반드시 다 되어 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그래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트래픽을 만들고 프리미엄까지 가려면 반드시 이것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5, 4, 3, 2, 1. 네. 바로 브랜드 경험입니다. 트래픽을 확보하고 영업이익하고 브랜드 포지셔닝까지 프리미엄 상품까지 가는 이 여정에 모든 여정에 있어야 되는 것은 브랜드 경험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음식점에서 오늘의 메뉴로 들어와서 밥을 먹습니다. 오늘의 메뉴가 풍성하고 맛있고 그러면 당연히 그 집에 와서 시그니처 메뉴를 먹고 싶어지겠죠. 그 집의 브랜드를 경험한 거예요. 제일 저렴한 음식으로. 대표님이 친절하실 수도 있고 점원이 친절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올 수도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경험으로 만들어서 경험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그니처까지 마음에 들었다면 그 다음에 브랜드 메뉴, 오마카세도 경험하고 싶어지겠죠. 그러면 더 큰 돈을 내더라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경험들이 만족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 판매하는 모든 것들이 브랜드 경험을 어떻게 시켜줄 수 있느냐,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작전을 짜야 되는 겁니다. 상품을 만들 때 그 목적을 분명하게 주는 거예요. 결국 소비자가 경험하는 건 우리 상품이니까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없어도 상품으로 우리를 경험하게 될 테니까요. 브랜드가 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네. 트래픽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세일즈를 해요. 그 세일즈를 통해 사용하는 경험들이 늘어나면서 브랜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트래픽 확보로 어떤 경험으로 고객을 모을 것인가, 이거를 트래픽 확보하는 미끼 상품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영업이익을 늘리는 제품이죠. 세일즈를 했을 때 어떤 경험을 고객에게 만들어 줄 것인가. 트래픽 확보를 위해서 줬던 그 경험을 동일선상의 더 큰 경험으로 만족시켜야 되는 게 본 상품인 거죠. 이렇게 해서 만족을 한다면 우리 브랜드의 끝판왕, 어떤 경험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브랜드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할 것인가, 이 작전을 짜는 것이 오늘의 브랜드 지도를 만드는 일입니다. 어떤 경험, 그거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만들어 줄 것인가. 그걸 상품을 기획할 때 반드시 다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잠재 고객을 찾을 때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 경험이라는 게 결국에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타겟된 고객이 어떤 경험을 했을 때 우리에게 팬이 되고 우리를 좋아하게 되고 계속해서 사용하게 될까요? 그래서 질문들을 몇 개 만들어 봤어요. 고객이 불편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 중에 가장 불편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그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있었으면 좋다고 생각할 만한 것들을 적어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겉으로 드러난 욕망 말고 숨겨진 욕망, 심리적으로 이걸 해결하면 어떤 심리적으로 해결이 되는지,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눈에 보여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면 누리는 겉으로 보이는 이득들, 그게 무엇인지, 어떤 부분을 긍정적으로 경험하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가 제공하는 것으로 그들은 무엇이 개선이 될까, 이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 경험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정리를 해서 원페이지로 한번 우리 브랜드를 소개하는 페이지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 회사로. 아까 얘기했죠. 1인 기업이 실패하는 이유 뭐라 그랬죠? 네, 완벽을 추구하다가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선행 계획이 부족하다는 거. 혼자서 모든 거를 하려고 하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방해 요소고 자금도 없고 시장도 모르고 또 비전도 없어요. 너무 많은 걸 한 번에 하려고 하기 때문에 헷갈리고 망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되려고 해요. 그리고 마케팅도 부족합니다. 이게 실패하는 이유래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드리고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 잠재 고객의 불편한 점이 무엇인가요? 네, 비즈니스 기획을 할 때마다 새롭게 접근되어서 매번 처음 하는 것처럼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모으는 거죠. 기획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비즈니스 지도 어떻게 그려야 돼요? 사업 계획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맨날 뭐 돈 버는 계획들 있던데 결과만 보여주지 말고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불편한 부분. 명확하게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거 말고 명확하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고. 도대체 뭐. 그래서 이거를 이야기해 줄 조언자거나 기획실장 같은 사람이거나 대안을 제시해 줄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궁금할 때마다 물어보고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실패를 좀 적게 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해서 똥인지 된장인지 맛보고 똥이면 피해가고 된장인지 맛보면서 가는 거 너무 힘들어요. 이런 불만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자. 그러면 우리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해결해 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까? 우리 서비스를 몰라서.
문제가 있는지 본인이 이게 문제인지를 몰라요. 그냥 하는 거지 원래 선배들 다 그렇게 하더라. 그리고 레퍼런스가 적어서 아 그렇게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없는 것 같던데. 그리고 나라는 사람을 믿지 못해서 비즈니스 비밀을 공유하지 못해서 아 이거 우리만 아는 비밀인데 괜히 멘토한테 얘기했다가 뺏기는 거 아니야? 결과에 대해서 아 결국에는 안 되는 거 아니야? 다 똑같지 뭐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시간과 비용이 부족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해결하면 우리 비즈니스를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해결되면 비즈니스 기획할 때마다 힘든 거, 이런 것들을 해결되면 빨리 실행할 수 있어요. 빨리 실행하면 당연히 빨리 성장하죠. 그리고 이 비즈니스 지도는 분명한 목적을 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 왜 성장해야 되는지 이 분명한 목적이 생깁니다. 그렇게 된다면 명확한 목적으로 인해서 빠른 실행과 결과가 나타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만의 브랜딩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진입장벽이 없는 비즈니스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만의 브랜딩으로 내가 정말로 브랜딩이 되는 거죠. 무조건 성과가 개선이 됩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마케팅 성과 최소 3배에서 5배 올라갑니다. 이거는 수치적으로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네. 우리 브랜드 명은요, 드림크루입니다. 꿈꾸는 당신의 비즈니스를 사람들이 모아서 함께 성장하는 크루 같은 역할을 한다 해서 드림크루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자신만의 상품을 가진 비즈니스 대표님들을 모아서 이런 아까 같은 비즈니스 기획을 할 때마다 힘든 분들을 위해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품과 소비자를 연결하면서 연결고리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상품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거, 브랜딩을 한다고 했을 때 마케팅적인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으세요. 근데 결국에 고객의 경험은 상품이거든요. 상품을 몰랐을 때 어떻게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상품을 모르고 마케팅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처음에 접근은 상품입니다. 이 상품을 어떻게 만들고 무슨 방향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18년 동안 상품을 만들어 왔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작은 브랜드로 큰 브랜드를 능가하는 힘을 가지는 게 우리의 꿈입니다. 드림 크루들이 모여서 큰 브랜드를 능가하는 힘들을 만들 거예요. 독특한 상품으로 만들어지는 비즈니스 지도를 갖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만족을 하게 될 겁니다. 전 자신 있어요. 지금도 수많은 대표님들이 그렇게 자신만의 비즈니스 지도를 가지고 스텝을 밟아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맞춤 컨설팅을 해요. 그냥 이렇게 뜬구름 잡는 개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만나서 시장 조사도 소비자의 언어도 제품도 연구해 가면서 고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케팅 실행까지 연결하는 일을 해드립니다. 고객을 만들어 드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 고객을 찾아드리는 일을 하고 그 고객을 찾는 방법을 소개해 주죠. 마케팅 툴만 배우면 생기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비용이 들든 시간이 들든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거를 명확하게 만들면 우리가 돋보기로 종이를 태우듯이 빨리 태울 수가 있는 거죠. 트래픽을 만들고 프리미엄까지 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이것 혹시 찾으셨나요? 저의 설명 속에서 트래픽을 만들고 프리미엄까지 가려면 필요한 이것 찾으셨나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앞서 이야기했듯이 고객의 경험입니다. 우리 상품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고객 경험. 우리 상품을 통한 경험을 만들 컨셉. 이거를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비즈니스 지도에서. 미끼 상품으로 불러서 캐시카우 상품을 구매하고 마지막에 브랜딩 프리미엄 상품까지 가는 그 여정에 고객이 느낄 경험을 만드는 컨셉. 이게 목적에 맞는 상품을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의 상품으로 고객을 팬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만들 생각이세요?
고민해 보셨나요? 내 상품으로 고객을 팬을 만들 생각. 한 번 팔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비즈니스는 지속돼야 되니까. 그쵸?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이제 비즈니스 지도 그리는 일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비즈니스 지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신가요? 혹시 망망대해에 목적 없이 노를 열심히 저어가며 오늘도 내일도 힘든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진 않나요? 이 그림처럼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에 언제 폭풍우가 몰아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냥 노만 열심히 적고 계시진 않나요? 언제까지 목적 없이 항해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고 어떤 끝맺음을 맺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노만 적고 있는 거죠.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마케팅을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마케팅을 왜 계속해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뭘 팔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심지어 마케팅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윤이 안 남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상품의 목적이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브랜드 경험을 잘못하고 있게 하기 때문이죠. 단순하게 쇼핑몰도 마찬가지예요. 다 세일을 때립니다. 다 세일을 해요. 세일로 불러드렸어요. 다음에 세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아, 이 집은 세일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떠나게 되죠. 계속 세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효과가 안 나면 더 큰 세일을 해야 됩니다. 연말 세일, 크리스마스 세일, 추석 세일, 설날 세일, 계속 세일을 합니다. 그러면 마진이 안 좋아지죠. 우리 브랜드의 경험 자체가 세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잘못된 설정으로 인한 거죠. 고객이 내 맘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하지만 고객 경험을 분명하게 준다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프로세스가 필요한 거예요. 이 프로세스를 제대로 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다음에 뭐부터 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짜고 있는 거죠. 프로세스가 없어요. 사업이.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자, 바뀐 비즈니스도 다시 보여드릴게요. 컨셉을 합니다. 내 물건이 미끼 상품인지, 캐시카우 상품인지, 프리미엄 상품인지, 그거에 따라서 컨셉팅을 합니다. 미끼 상품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되니까 마케팅을 하죠. 프리미엄 상품도 필요한 마케팅들이 있습니다. 캐시카우 상품도 필요한 마케팅이 존재하죠. 그 목적에 맞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니즈가 생성이 되면 다시 한번 상품을 만들고 판매를 하는 이 과정에 겪게 됩니다. 우리는 상품을 가지고 계시다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면 상품이 이 비즈니스 지도 안에 있도록 만드는 거죠. 상품이 있다면 그 상품을 구매하도록 길을 만들면 돼요. 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셨나요? 마케팅 대행사한테 의뢰를 했더니 가지고 오는 결과마다 마음에 안 들어서 마케팅 대행사를 계속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상세 페이지 의뢰를 했더니 이쁘기만 하지 효과가 없어요. 최근에 제가 컨설팅 하신 분이 그랬어요. 상세 페이지만 100만 원, 200만 원 주면서 3번, 4번 바꾸셨어요. 근데 효과가 없어요. 심지어 키워드 상위 키워드인데. 대행사도 바꾸고 실행사도 바꾸고 바꿔도 바꿔도 계속 결과가 바뀌지 않습니다. 왜? 내가 원하는 컨셉이 아니니까. 고객이 원하는 컨셉이 아니니까. 내가 판매하는 상품을 왜 마케팅해야 하는지 사람들이 왜 도대체 이해를 못할까? 소통이 잘 안 되신 적 없으세요? 왜 고객은 이 좋은 상품을 도대체 이해를 못할까? 이런 경험 없으셨나요? 이게 다 컨셉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컨셉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소비자 언어로 다 바꿔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못했다는 거죠. 왜? 내 상품의 목적도 제대로 세팅이 되어 있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고객 언어를 만들겠어요? 얘로 뭘 할지를 결정을 못했는데 사업 전체적인 효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컨셉이 만들어져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컨셉, 특장점을 소비자 언어로 바꾸는 일입니다. 말씀드렸죠. 컨셉은 우리의 특장점을 소비자 언어로 바꾸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컨셉입니다. 딴 거 없어요. 소비자가 알아듣는 언어로 우리의 장점을 드러내게 하는 거. 혹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함으로써 결과를 미리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식 착각의 효과, 소비자 심리예요. 고객이 직접 결정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이런 경험들을 주는 거예요. 컨셉을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저희 드링크류 같은 경우에 할 일이 분명해지고 지속적으로 한다면 확실한 성과가 나는 비즈니스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할 일이 명확해지고요. 지속적으로 그것을 하면 확실히 성과를 만드는 비즈니스 지도가 생긴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같은 마케팅 비용으로 효율이 5배나 올라 매출이 오르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네? 모든 사업의 시작은 이렇게 컨셉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같은 마케팅 비용으로 효율을 5배로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비즈니스 지도를 제대로 짜야 된다. 내 목적에 맞게 마케팅을 해야 된다. 같은 비용으로 5배를 마케팅을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효과가 올라가겠죠. 마케팅을 합니다. 마케팅 대행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마케팅을 대행하는 일을 합니다. 그럼 대행사가 하는 일, 대행사는 또 실행사한테 맡겨요. 대행사가 준 컨셉과 방향대로 실행을 하는 일을 하는 게 마케팅 실행사가 하는 일입니다. 대행사가 하는 일은 결국엔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컨셉을 만들어줘요. 근데 이 대행사라는 데가 나냐고요. 내가 원하는 거대로 되는 게 아니라 대행사도 어쨌든 돈 받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이득이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에게 가장 좋은 거를 줄까요? 대행사가 일이 편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할까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대행사가 일이 편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겠죠. 내 매출이 오르는 게 좋지만 대행사가 보여줄 지표가 올라가면 훨씬 그게 더 편하다면 지표가 올라가는 쪽으로 하겠죠. 효과가 있는데 상품이 문제예요. 대표님이 문제예요. 할 수 있는 변명거리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의 시작은 컨셉입니다. 내가 컨셉을 만들 수 있다면 내가 바로 실행사한테 넘길 수 있어요. 이 마진이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작게는 3분의 1. 내가 팔 상품의 컨셉을 내가 분명히 한다면 내가 마케팅 실행사한테 바로 맡길 수 있죠. 대행사에 의뢰할 때 더 효과적으로 대행사에 의뢰를 할 수 있어요. 내 컨셉은 이거야. 얘의 목적은 사람들 트래픽을 모으는 일이야. 트래픽을 모아서 내 본 상품인 이 상품, 캐시카우 상품을 팔게 만드는 일을 할 거야. 이렇게 설계할 수 있게 네가 마케팅을 해줘. 예산이 없다면 실행사에게 직접 의뢰할 수도 있고요. 컨셉을 명확히 한다는 것은 보다 효과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내 상품 비즈니스 모델이 잘 만들어져 있다면 마케팅의 효율은 무조건 상승해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소비자에게 혜택을 줄 테니까. 각각 상품마다 마케팅을 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미끼 상품은 트래픽 확보가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한다거나 사람들을 매장으로 모으기 위해서 세일을 한다던가 뭐 유튜브 송출을 한다던가 인스타그램으로 만든다던가 뭐 플레이스를 만들어서 고객이 오게 한다든가 하는 방법이죠. 내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를 퍼줘야 돼요. 그렇죠?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짜로 준다던가 좋은 경험을 하게 한다든가 뭔가를 비용을 들어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은 DB, 데이터들을 가지고 내 캐시카우 상품을 파는 마케팅은 예를 들어서 회원 메시지, 우리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회원 메시지를 쏘는 거죠. 그리고 회원 전용 쿠폰을 쏜다던가 마케팅 비용이 미끼 상품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효율적이죠.
우리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마케팅을 쓰는 거니까. 프리미엄 상품을 만드는 거, 우리를 브랜딩하는 것들은 또 다른 얘기예요. 기사를 낸다던가, 가치 경험을 할 수 있는 행사나 결과들을 보여준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우리 프리미엄을 계속해서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이 방법들이 효과가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를 하나처럼 여긴다는 게 문제죠. 하나의 상품을 기사도 내고, 광고도 하고, 메시지도 날리고, 그러다 보니 이게 미끼 상품인지 캐시카우 상품인지 돈을 벌어주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다 혼재돼 있다 보니까 브랜드 경험은 엉망, 그때그때마다 할 일을 만들어서 하고, 세일도 해봤다가 안 되면, 전단지도 돌렸다가 안 되면, 메시지도 썼다가 안 되면, 또 기사도 썼다가, 블로그도 해봤다가, 인스타도 했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 목적들을 분명히 하고 그에 맞는 마케팅 툴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구매하게 하고 우리의 브랜드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브랜드 지도다라는 거죠. 컨셉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소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컨셉팅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마케팅을 하게 되면 비용도 절감되고 같은 돈이라면 절감된 비용으로 훨씬 더 많은 마케팅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우리의 브랜드를 경험하게 되면 이제 니즈가 생성이 됩니다. 아, 이 브랜드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음식점에는 이런 거는 안 팔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생성되면 우리가 상품을 만들면 되고 판매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생긴 니즈이기 때문에 판매하기도 쉬워집니다. 오히려 고객 관리하기도 쉬워져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상품 만들어 드릴게요. 그렇게 되는 거죠. 확실한 효과가 있고 고객이 경험을 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니즈가 발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한테 이렇게 강의를 듣고 있죠. 비즈니스 지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게 되셨을 거예요. 고객의 여정에 내가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고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는지 딱딱딱 정해서 하게 되면 할 때 신이 납니다. 결과가 기대가 되니까. 또 결과가 수치화되어서 나왔을 때 효과가 없네? 그러면 바꿀 수 있는 여력도 생기죠. 아, 이거는 트래픽을 확보하기 위한 마케팅을 했어. 근데 마케팅에 효과가 없네. 트래픽이 너무 안 모여. 그러면 마케팅 툴을 바꿔볼까? 이게 훨씬 더 트래픽이 확실히 모이는 방법이구나. 돈 들인 대비 이게 확실한 방법이네요. 이렇게 해서 모였는데 고객 경험이 좋지 않아. 그러면 내가 주는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의 목적이, 상품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수정해 가면서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없다면 당장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매출을 내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급급하다가 끝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시간은 계속해서 지나가게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트래픽 확보를 하고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고 브랜드로 포지셔닝을 하기 위해서 나의 상품을 구성을 해야 되고 그 구성된 상품마다 어떻게 고객 경험을 만들 것인지 우리 브랜드를 어떻게 경험하게 할 것인지를 계속해서 고민해서 상품을 만들어야 되고 그 만든 상품들이 계속해서 노출이 돼야 된다. 그게 마케팅이다. 라는 거죠. 효과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 브랜드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해야 된다. 제일 먼저의 시작이 상품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이것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고객의 니즈로부터 나왔는지 아니면 고객의 어떠한 페인 포인트로부터 나왔는지 그걸 찾아내면서 어떤 경험을 줄 것인지를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상품에 너무나도 큰 사랑에 빠지게 되면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고객이 이걸 쓰면서 얼마나 행복해 할지만 생각하지 불편해 할지 이런 것들도 생각을 안 해요. 고객들이 나를 왜 싫어하지? 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상품을 통해서 고객들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여기에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처음 상품을 만들 때부터 포지셔닝을 하고 기획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트래픽을 모으더라도 캐시카우 상품을 구매할 니즈가 있는 고객으로 모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트래픽을 모으더라도 캐시카우 상품을 구매할 니즈가 있는 고객으로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브랜드를 경험하게 해야 되니까요. 보다 효과적이려면 처음에 모을 때부터 캐시카우 상품으로 갈 만한 고객들을 모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식당 같은 경우에 오늘의 메뉴로 사람을 모았지만 이 근처에 사는 사람이니까 반드시 우리의 시그니처 메뉴를 먹어볼 거야. 이 맛이라면 이런 사람들 위주로 모을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근처 사람들에게 광고를 돌리겠죠. 전단지를 뿌리든지 그렇게 하겠죠. 막 전국적으로 전단지를 뿌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1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헷갈려 하시는 분들, 지도가 없어서 너무나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이 강의를 한다면 저의 상품 1대1 진단 컨설팅을 구매하시게 되겠죠. 1회권, 5회권, 10회권, 평생회원 등등 구매를 하게 되실 겁니다. 저를 옆에 전략기획실장으로 두고 싶으실 테니까요. 네. 그쵸? 좋습니다. 컨셉을 하고, 마케팅을 하고, 니즈가 있을 만한 사람들을 모았을 거니까 니즈가 생성이 될 겁니다. 그다음부터는 상품을 만들고 다시 개발해서 판매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컨설팅을 하면서 고객님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내가 마케팅을 좀 더 배웠으면 좋겠어요. 뭐, 인스타그램을 하는 방법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유튜브 하는 방법을 배우면 좋겠어요. 이런 니즈가 생겨요. 그러면 제가, 아, 이분이 정말 인스타그램을 잘합니다. 이분이 유튜브를 정말 잘하십니다. 아니면 무료로 배울 수 있는 사이트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알려드리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저도, 저희 비즈니스도 좀 더 기술적으로 아니면 사람을 충원해서 그런 것들을 대응해 드릴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 발짝 상품을 만들어가고 판매를 하고 또 그걸 통해서 고객 관리를 하고 고객의 비즈니스 성장 단계에 따라서 어떤 서비스를 더 드리면 좋을지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도 성장하고 고객도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상품 판매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네. 여기 계신 대표님들, 그리고 이 강의를 보시는 대표님들, 모두의 상품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상품은 직접 판매할 수도 있고, 간접 판매할 수도 있고, 정말 온라인상의 퍼널을 설정해서 자동화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고, 공짜로 뿌릴 수도 있고, 프리미엄 상품일 수도 있고,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요약을 한다면 반드시 먼저 고객의 경험에 맞춰서 컨셉팅을 하고 상품을 기획을 해야 된다. 상품의 목적에 맞게 상품을 만들고 그 맞게 고객 경험을 시킬 수 있도록 고객의 구매 여정에 맞게 우리가 마케팅 툴도 사용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상품을 구성해야 된다. 이게 오늘의 핵심 이야기. 목적에 맞는 상품 기획으로 마케팅 효율을 끌어올리는 방법. 눈치채셨나요? 이제 확실히 배우셨나요? 모든 비즈니스의 시작은 컨셉 기획부터 시작이 됩니다. 팔 물건이 있어도 살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원하지 않는 물건만 있다면 또 어떨까요? 소비는 결코 이성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내 감정을 움직였을 때, 소비자의 감정을 움직였을 때 하는 행위가 소비죠. 그러면 지금 필요한 건 뭐다? 네, 기획 전문가가 필요하십니다. 기획 전문가는 도대체 언제 필요한 걸까요? 네, 상품을 기획할 때도 필요하고요. 마케팅을 기획할 때도 필요합니다. 비즈니스 전반의 흐름을 기획할 때, 지도를 그릴 때도 필요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뭐다? 맞습니다. 기획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없다면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함께 하면 하실 수 있고요. 사업 고민 결코 혼자 하지 마십시오. 제가 전략기획실장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8년간 상품을 만들고 브랜딩을 하고 프로모션 기획을 하고 영업 전략을 수립하면서 했던 경험들, 노하우